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함수 중에서 배열 초기화 및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그 배열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좀 인덱스하게 같이 좀 실습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랩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배열을 핸들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면 좋은 이제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이제 배열과 관련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 초기화 함수,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 그 다음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은 내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를 아는 경우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핸들링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배열의 크기를 알고 있다. 그런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열 크기를 모르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배열의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와 같이 일단 화일 루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일 루프 입력으로는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값을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을 배열로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이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이제 반복 횟수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원소의 개수만큼을 0이라고 하는 그 인테저 32빗 정수 타입으로 초기화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초기화한 그 배열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배열 인덱스하고 원소 값을 지금 동일하게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새로운 값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만큼 이 화일 루프가 계속 수행을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터미널에 더하기 1을 한 값과 이 반복 횟수 값을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 반복 터미널에 1 더한 값이 반복 횟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화일 루프가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그 반복 터미널의 값이 10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0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만 번 이 화일 루프가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그런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열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코드가 수행되기 전에 초기화 루틴에서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의 원소 값을 특정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다른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배열 크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 아래 코드와 같이 이 화일 루프 안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배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코드 같은 경우도 동작 원리는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화일 루프 안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계속 그 배열의 원소 값으로 추가하면서 배열을 만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프 반복 터미널에 1 더한 값이 반복 횟수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정지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배열의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와 배열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한번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배열 초기화 및 배열 만들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 자, 경로를 붙여놓고요. 자, 첫 번째로는 배열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 배열 만들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 일단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올게요.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열에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 값을 초기화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할 거고, 자, 루프 반복 터미널에서 제가 하나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 횟수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고요. 차원 크기에 반복 횟수 값을 인가를 해주고요. 배열 초기화 값은 자 반복 횟수에서 생성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 텐데요. 자 배열을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제 배열 값을 이제 부분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입력 배열을 인가해 주시고,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인덱스와 원소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원소 값은 동일한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소 값은 동일하게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반복 횟수하고 값을 비교해 볼 텐데, 우선은 루프 반복 터미널에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증가하거든요.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 1을 더한 다음에 이 이제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크거나 같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이 반복 횟수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따져서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하는 거고요. 자 대체한 배열을 다시 이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는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줘가지고 생성에 1ms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출력 이쪽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제 프론트 패널을 좀 구성을 해 볼게요. 반복 횟수 값을 좀 늘려주고요. 자리는 가운데 맞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 실버의 그래프에 웨브폼 그래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반복 횟수 값은 좀 크게 해볼까요? 한 10,000개 해볼까요? 10만 개 해볼게요. 자 실행. 10만 개 너무 많나 보네요. 자 여기 밀리세크 기다림 함수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바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할 때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0값으로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배열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자 이번은 배열 크기를 모르는 경우 배열 만들기. 자 이때는 프론트 패널은 똑같은데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이 배열 초기화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배열 크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이제 배열 부분 대체 대신에 자 여기서 배열에 보면은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고요. 원소값 연결.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연결해 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시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이 shift register 값에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에 상수를 하셔가지고 초기화를 하시게 되면,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배열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배열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결과는 똑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개. 자, 실행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어렵진 않지만, 자, 배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자,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 배열 만들기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면, 배열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되겠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들링을 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를 모르고 있는 경우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 함수 중에서 배열 초기화, 그 다음에 배열 부분 대체,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